배우 윤여정이 가수 조영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배우 윤여정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전 남편 조영남 79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영남은 자주 윤여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 은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무대 위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며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윤여정은 조영남에게 지속적으로 이제는 쉬어야 할 때 라고 충고해왔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을 멈추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고 권유했지만 조영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고집과 일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여정은 그가 정말로 쉬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고 털어놓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영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으며 항상 곁에서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여정은 그가 병세가 심각해지기 전에 스스로 쉬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영남은 과거에도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건강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대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무대 위에서 끝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정은 이제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에게 안정을 찾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 고집은 결국 늦은 후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영남의 상태가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그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영남은 이혼 당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겨우 5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외도가 들통나 추궁당했을 때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말하며 윤여정을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죠. 그는 아들들의 학비를 대줬다고 주장했지만 그마저도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가진 걸 다 줘서 빈털터리가 됐다거나 윤여정의 성격을 못 견뎌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윤여정에게 최악의 남편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이혼 후 두 아들 모두 윤여정이 책임지고 키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윤여정이 한국으로 돌아온 나이는 38세였습니다. 이혼녀라는 낙인과 더불어 배우로 다시 활동하기엔 쉽지 않은 나이였죠. 영화 화녀의 흥행에 이어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주연을 맡으며 단숨에 톱스타로 복귀했지만 무려 11년간의 공백기를 딛고 재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특한 목소리 톤으로 호불호가 갈렸고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비호감 연예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이 TV에 출연할 때면 목소리 듣기 싫다? 이혼녀가 TV에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시청자 항의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80년대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윤여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강인함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에게 연기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윤여정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를 가장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입니다. 제가 고프면 뭐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역할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온 윤여정의 두 아들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성공한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해 있던 노주현 등 연예인들과 함께 유신헌법 홍보 연극을 하며 전국을 순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서종철 장군의 총애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훈련소에서도 훈련소 중대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편하게 지냈고 그를 보기 위해 간부와 여군들이 행정반에 자주 드나들어 임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아예 일과 시간 전체를 합창실에서 혼자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은 타인의 증언이 아닌 조영남 본인이 직접 밝힌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나 군생활 편하게 했다 라는 자랑으로 언급한 것이죠. 여성 연예인과의 과도한 스킨십 논란도 조영남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입니다. 조영남이 출연한 프로그램 빅브라더스에서는 게스트로 소녀시대가 출연했는데 멤버들을 포옹하는 과정에서 유독 태연만 강하게 끌어안고 억지로 볼에 뽀뽀를 시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섹션 TV 연애통신에서 리포터로 집을 방문한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묻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나 애인이 되면 가능하다 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유리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장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져 불쾌감을 유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에서는 제시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음악 관련 이야기를 하러 온 제시에게 결혼했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다면 얼마나 오래 싱글이었느냐, 친구가 되고 싶다 등의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진지하고 집요하게 던져 제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제시다. 라는 재미없는 농담을 했는데 당시 제시는 그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영남의 행동과 발언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방송 중 옆에 다리실 드레스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앞에서 바지 지퍼를 풀고 상의를 모두 벗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제시와 여성 백댄서 그리고 카메라까지 있었죠. 또한 첫 만남 자리에서 제시와 악수한 후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아 제시가 손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듯한 행동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입양한 딸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잡지 인터뷰에서 조영남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딸이 가슴을 보여주지 않는다. 며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걸 브래지어 속에 꼭꼭 숨겨야 하느냐 고 불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입양한 딸에게 몇 번이나 간청해 그녀의 가슴을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15세였습니다.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에 이러한 강요를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이후 조영남은 대작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림의 주요 부분을 그리게 하고 본인은 일부 수정과 마무리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예술가가 보조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옹호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보조 작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만 팔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조영남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작품의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숨기고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을 사기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조영남 측은 보조 작가는 예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그의 명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